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네네. 여기가... 네, 조기쌤입니다. 오. 네,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니까 좀 입고 정화 좀 복장 좀 갖춰야 됩니다. 갈아입을게요. 여기가 이제 탈의실인가요? 네네, 여기가 옛날에는 직원 숙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탈의실 겸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담아놓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요. 복장 규정은 따로 있나요? 복장 같은 건 크게 뭐 규정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세차장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화 같은 경우는 필히 이제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물이 막 다 튀고 그래가지고요. 차량을 입고부터 시켜야 되는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세차장 알바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꼭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면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부장님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부장님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옛날 주식사 한번 근무했었는데요. 이 극한 알바 체험, 익스트림 아르바이트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가지고 도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DJ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현 부장님과 함께 세차 과정, 효율적인 세차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외부하고 그다음 내부 세차를 그냥 동시에 보여줄 건데요. 이제 매트 청소부터 해가지고 쭉 그 과정을 일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이제 차량에 들어오면은 입고 됐으면은 매트부터 꺼내야 되는 것이죠. 부장님 이거 뭐 세트도 안 돼. 꺼내야 되나요? 네네네. 매트가 깨끗하다 싶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네네. 물이 묻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쪽 운전석 거는 제가 꺼냈고요. 여기서 부합을 세척하기 위해서 여기가 일단 놔둡니다. 제가 부합 스위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끼시는 거죠? 자, 일단은 차에 들어가 있는 그 홈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런 안쪽에 이물질, 특히 뭐 날파리나 먼지가 많이 묻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약품으로 미리 불린 다음에 고압으로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약품이 꼭 필요한 거죠. 아, 이거를 갖다 미리 뿌려주면은 나중에 고압을 쏠 때 제거가 훨씬 더 쉽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품 뿌릴 때는 앞에 그레이 부분과 네. 휠 라인 부분 그리고 휠 하우스 부분을 정교하게 뿌려줘서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약품에 의해서 물을 고압을 쓰기 전에 미리 불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압과 함께 그 이물질이 싹 빠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약품 첨가는 꼭 필요한 거죠. 특히 이 하단에는 차를 달리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이 하단 라인, 스태프 라인에 흙이나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특히 흙 그리고 이 아스코타르가 묻기 때문에 특히 이 하단 쪽을 기해서 약품을 집중적으로 쏴줘야 되는 그런 작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방법이 고급 세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약품을 되게 많이 뿌리시네요. 차 상태에 따라서 약품이 조절되긴 하는데요. 약품을 많이 쓰는 만큼 차는 또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약품을 아끼다 보면 일반 장사에서 단가를 아낀다 그러죠. 그러면은 디젤 세차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품은 적당량 끈데 차 상태에 따라서 더 첨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거는 휠 클리너라고 약간의 이제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강한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용도 세척제라 해가지고 일명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PB라고 많이 이제 말합니다. 이거는 이 불소 성분, 휠 클리너와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좀 더 순한 약품이라고 할 수 있죠. 표면에 묻은 이물질 그리고 때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 약품이고요. 특히 여름철에 그 날파리가 앞 유리창이나 본네트 그릴 부분에 많이 묻습니다. 눈밀, 백밀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 부분으로는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매트를 미리 빨아서 탈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세차가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매트가 마지막 부분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매트는 항상 세척하기 전에 미리 고압으로 때를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거를 물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에 넣고 탈수를 시키는데 일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서 뭐 보통 매트인데 뭐 벤츠라든가 그 다음에 BMW 같은 굉장히 고가의 매트가 있다고요. 그거는 이렇게 잘못 집어넣으면 나중에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넣는데 맨 마지막 매트는 꼭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접어가지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넣고 탈수시키는데 보통 탈수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10분 나왔죠?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이제 뭐 20년 경력에 저희 이현 부장님께서 보호학관 멋지게 한번 쏘시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와 순서를 이어서 한다면 제가 미리 약품을 차 표면에 이물질 제거용 약품을 미리 투척을 해놨죠. 이제 고압으로서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이물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차 상태의 후 2차 순서 비료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차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1차 스팀 뭐라 그러지? 고압 세차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차의 이 휠 라인을 반 바퀴 돌려서 이 밑에 묻어있는 다른 부위에 묻어있는 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를 반 바퀴 돌려주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를 앞으로 빼신 거네요. 네. 왜냐면 이 처음에 물을 쐈던 고압을 쐈던 연 다음 면을 또 한 번 세척하기 위해서 차를 반바퀴 돌려줘야지만 이런 휠 라인 구석구석까지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네, 1차 구합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보통 셀프 세차장에서는 폼을 이용해서 차량 전체에 폼을 입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손세차에서는 뭐 폼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아까 저희 부장님이 고압건 쏠 때 제가 한번 밀갈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지로 이제 차량 전체를 세척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스폰지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저희 한번 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일단은 이 스폰지를 할 때 굉장히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목무르고 그냥 아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 경력자 하신 분들 보니까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폰지를 할 때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 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폰지를 하나가 아닌 두 개 쏠 목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넓은 면을 비누질할 때 용이하게 빨리 할 수 있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두 번째는 밑에 스테프 하단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물질이 강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스펀지 하나는 이물질이 덜 묻어 있는 위쪽 부분, 하나는 하단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스펀지를 두 개가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 스펀지를 땅에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묻어 있는 거를 그대로 차에 다시 스펀지질을 한다면은 엄청난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다른 또 하나의 스펀지로서 스크래치를 내지 않기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스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동시에 두 사람이 빠르게 차에 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질을 할 때 중요한 자세는 한 손은 체중을 실어서 한 손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쪽 라인에 체중을 싣고 다리를 뒤로 쭉 뺀 다음에 한쪽 팔로 하단까지 쭉 빡빡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패트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차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가해서 밀어주는 게 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기 선생님도 스폰지라는 모습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쪽 발을 뒤로 뻗은 상태에서 중심을 앞쪽으로 두고 빠른 속도로 해내는 게 있습니다. 스폰지질 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틈새 부분을 세밀하게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강한 약품을 써서 이물질을 빼냈지만 이런 틈새나 이런 홈 부위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폰지로 손을 넣어서 정교하게 작업을 해줘야지 향후 차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여기 이물질들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2차 고압건 써야 되는데요. 이 차체가 굉장히 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막 두세 번 뿌려주면 아주 훨씬 시원하겠죠. 이 노하우는 저도 부장님께 배운 겁니다. 네, 저의 수제자 여기쌤에게 제가 이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이게 조합을 안 뿌려도 이게 좋잖아요. 이게 거의 한 반쯤 됐죠. 이게 여름에 일 하잖아요. 그럼 시원하게 스트레스 다 풀리니까 뭐 그냥 직장 상사 이렇게 뿌리면서 씻고 또 엄마한테 잔소리 먹었다. 에이 막 그러지나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부장님 2차 조합을 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 수제자인 우리 조기쌤이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합권이 셀프 세차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안 나오네요. 스위치 좀 내주세요. 이게 부합권을 풀 때 일단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지붕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됩니다. 뒤로 밀으려고. 뭔가 엉성하신데요? 처분은 좀 많이 나아졌죠? 이게 부합이 좀 적응이 되고. 이게 정말 압력이 세요.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네요.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도 아프고요. 네네. 그래도 웬만큼 된 것 같아요. 좀 모자라지만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되게 수건이 크네요. 자, 이거는 전체에 묻어있는 굵은 물기를 1차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큰 걸레로, 일명 우리 전문가들은 대걸레라고 하죠. 그 걸레로 1차적인 물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표면에 묻어있는 이 굵은 물줄기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기 위한 큰 걸레 사용법입니다. 이제 에어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차량 내부에 청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기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어건을 이렇게 잡고요. 두 번의 호흡 결과를 해가지고 이 차량 틈새가, 차체 틈새가 뭐가 많겠어요? 물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해 주십시오. 자, 우리 조기쌤이 에어를 치는 동안 또 한 사람은 틈새에 물기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붙이게 되면 이 틈새에 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 틈새의 물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틈새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원래로 제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 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차량 틈새 있죠. 이 부분에 이물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운전석 부분은 특히 운전 오너분, 차량 오너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에어 잘 쳐주셔야 되고 나중에 내부 거래 청소할 때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물보니까 차량 시트 안에 여기 선도판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에어로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기, 이 바닥 청소하시는 과정을 이 부장님께서 예, 청소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청소할 때. 이 과정은 일명 시중에 있는 내자 왁스라고 있습니다. 그 내자 왁스를 1차적인 고압 순서에서 휠 하우스, 타이어, 휠 라인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내자 타이어 보호제란 내자 왁스로서 휠 하우스와 타이어를 뿌려줌으로써 차가 더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물론 이 약품은 타이어 보호도 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아울러 마무리로 휠 라인에 묻어있는 물기와 더불어서 고압에서 나가지 않은 그런 이물질들을 손으로 직접 제거해주면서 차를 더 깨끗하게 디테일하게 세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량 내부 걸레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틈부터 정확히 해주는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고리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1차로 닦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제가 유리걸레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다른 부분하고 재질이 틀립니다. 특히 이거는 이 차량의 우드 부분, 나무로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 안 닦아주면 얼룩이 그대로 남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로 유리걸레로 잘 닦아줘야 네 다음에 운전 오너분이 보실 때 잘 닦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넣고 이제 특히 아까 어디를 잘하라 했어요? 운전석 부분을 잘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안에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해야죠. 이런 부분 여기까지 이물질이 많이 껴 있으니까 잘 해줘야 됩니다. 세차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뭐 이물질이 좀 묻어 있다. 그럼 에이 세차 뭐야 이러겠죠. 닦아주고요. 시동을 끄지를 않고 작업을 하시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시동이 꺼져 있으면 이 운전석 부분도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휠 스티어링이요. 그래서 이 핸들 잘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닦아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보통 세차를 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안에 닦고 계시는 동안 그 다음 순서는 안에 내부에 있는 흔히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방 청소할 때 빗자루로 이제 먼지를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를 걷어낸 이후에 이 안에 이물질 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소기와 걸레를 같이 간단히 용이한 점은 뭐냐면 안에 닦는 사람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밑에 하부 라인에 모든 차는 겉에든 외부든 내부든 간에 하단 쪽에 모든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때를 청소기와 동시에 같이 닦아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 걸레에다가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주면 훨씬 더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는 이물질, 먼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차의 트렁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리걸레로 마지막으로 차 유리 내부 먼저 닦고요. 그 다음에 외부와 하체 물기 제거하면 세차 전 과정이 끝나겠습니다. 유리는 일단 내부하다 외부하다 하면 헷갈리니까요. 일단 내부부터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합격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편 상태에서 손바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넓게 잡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연성 들어가서 네, 여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힘을 주고요. 이게 파트너랑 되게 합이 되게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둘이 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가 끝났으니까요. 외부 유리 닫고 물기 제거하면 세차 끝입니다. 차 한 대 세차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이제 공장에서 수리 맞추고 온 차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한 20분이면 20분 정도에 끊습니다. 와이프 들고 닦아주고, 특히 앞유리 쪽은 이 부분도 운전자의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네, 어때? 많이 깨끗해졌죠? 그 물기 있는 거 좀 닦아주고. 자, 이 과정은 1차적으로 아까 굵은 물기를 제거한 이후에 남아있는 잔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차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세차가 끝났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포장 붙여야겠습니다. 네, 부장님 붙이 있으시고. 네. 네, 제가 지금 두세 대 몇 대 해봤는데, 이 손세차장 알바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 같아요. 아까는 승용차 운전했고, 지금은 이제 대형 RV 모하비 운전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 때 운전할 수 없는 고급 승용차부터 여러 가지 차를 지금까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하면서 1000대 이상 운전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종을 운전해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차장 알바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세차장 알바는 일단은 좀 고되긴 하지만은 뭐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한 3, 4개월 목돈 마련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마련해 가지고 고시원 탈출하겠다, 그러신 분 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말로만 뭐 서민정치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아이들 가르칠 때는 뭐 이런 거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직접 이렇게 민생경제, 서민생활 체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 대통령 전용 차량, 벤츠 차량 한번 세차해 보시고, 또 대통령 참모들 한번 뭐 세차, 전부 다 차량들을 설치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면 좋고, 특히 이게 우울증에도 좋아요. 우울증이에요? 예, 그 우울증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2018년에 뭐 출판사 학원 다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주유소, 그 다음에 거기에 기계세차 이렇게 1년 넘게 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니트 다이어트라고 있잖아요.
뭐 계단을 엘리베이터 이용보다는 뭘 이용합니까? 계단 이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카트 이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걸쳐들고 이렇게 쇼핑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손세차 하시든지 아니면 기계세차 하시면서 차량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직접 셀프 세차 하시면 운동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예. 근무 시간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무 시간은 보통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인데요. 차량이 많으면 좀 더 오버타임을 하기도 하겠죠. 평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월화수목금? 예, 저 같은 경우는 알바이기 때문에 뭐 주중에 하고, 예, 주말에는 또 따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한 달 동안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망갈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를 악물고 깡으로 버텼습니다.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존나게 버티면 승리한다. 존버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네?